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사람은 본래 말을 한 번만 들어서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공장에 있는 직원도, 가정의 아들도,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르지 않다. 그것이 인간의 디폴트 값이다. 많은 부모들이 왜 한 번 말해서 안 돼? 하고 화를 낸다. 그러나 그 물음 속에는 인간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다. 명령을 내렸을 때 즉시 움직이는 것은 기계이지 사람은 아니다. 기계는 전원을 넣으면 작동하지만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한다. 그래서 인간을 움직이려면 감정과 존중, 그리고 반복이 필요하다. 나의 경영에서도 늘 그랬다. 회의에서 한 번 지시한다고 직원이 완벽히 이해하지 않는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때로는 100번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나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조직이 달라진다. 교육이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반복의 예술이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같다. 특히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라면 이 본질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왜 우리 아들만 말을 안 듣지가 아니라 원래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존재구나 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 인정이 시작되면 마음의 분노가 줄고 비로소 아이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남자아이들은 감정보다 행동으로 세상을 배운다. 그들은 눈치를 보는 것을 약하다고 느끼고 순종보다 도전을 멋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른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한 번 더 해본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어머니가 진지하게 꾸짖을 때 아들은 갑자기 웃기거나 말장난을 한다. 그 순간 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긴장된 상황을 견디는 남자의 방식이다. 그는 진심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 유머를 꺼내 방어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아이를 볼 때마다 장차 세상을 버텨낼 단단한 정신을 본다. 긴장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위기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을 이끈다. 오늘은 장난꾸러기지만 내일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본능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불길은 막을 수 없지만 벽돌을 구워 세상을 만드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 화를 내며 불을 끄려 하지 말고 그 불로 무엇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아들과의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말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세상을 읽기 때문이다.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 이 말은 아이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민준아, 엄마 봐. 이거 해보자. 이 말은 즉시 몸으로 반응한다. 명확하고 짧은 문장, 그것이 남자를 움직이는 언어다. 나는 평생 조직을 이끌며 깨달았다. 말이 길면 신뢰는 줄고 명료함이 권위가 된다. 사람은 긴 설명보다 한마디의 확신에 따른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하지 마라보다 이렇게 해라가 더 강력하다. 금지보다 방향을 제시할 때 남자는 그 안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움직인다. 어머니들은 흔히 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오늘 학교 어땠어? 친구랑은 괜찮았어? 그러면 아이는 몰라 그냥 하고 끝낸다. 그때 많은 어머니들이 서운함을 느낀다. 그러나 남자는 원래 말로 마음을 여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대화를 위해 앉지 않는다. 무언가를 함께 하다가 자연스럽게 말이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마주보지 말고 나란히 걸어라. 놀이를 함께 하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며 그때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이것은 부자 후즈 관계뿐 아니라 부부 관계, 동료 관계에도 똑같이 통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연다. 남자아이에게 존중은 들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내 말이 명확했고 내 행동이 의미 있었다는 느낌이다. 그가 혼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인정받았다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그는
훈육을 지시가 아닌 성장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웠다. 인간을 바꾸려면 먼저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려면 인정해야 한다. 아들에게 화가 나기 전에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이 아이는 나를 통해 세상의 반응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그 순간부터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인간은 원래 한 번 말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로 10번, 20번 말하면 어느 날 그 말이 마음속에 심겨진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고 진짜 경영이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늘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를 본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두려움을 숨기는 법을 배운다. 그것이 때로는 용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정받고 싶은 본능의 다른 이름이다.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선생님을 웃기는 아이가 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한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철이 없을까? 그러나 남자아이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그 순간 그는 영웅이 된다. 친구들의 웃음과 시선이 그를 높여주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여자아이의 세계에서는 조용함과 배려가 미덕이지만 남자아이의 세계에서는 도전과 유머가 통화 수단이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웃기기 위해 모험을 걸고 실수해도 다음날 다시 시도한다. 이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방식이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았다. 조직 안에서도 남자는 자신이 눈치 없는 사람이 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대신 판을 바꾸는 사람,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한다. 그 인정이 그들의 연료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건드려라. 아들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통한다. 그는 눈치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눈치를 본다는 건 그 세계에서 약자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믿고 그 실수 속에서 배우려 하지 않고 한 번 더 부딪혀 본다. 그것이 그들의 학습 방식이다.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이 행동을 버릇없음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 속에는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엄마, 나를 좀 봐줘. 이 말이 장난과 도발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들에게 말한다. 아이가 장난을 칠 때 그 장난을 멈추게 하려 애쓰기보다 그 장난의 이유를 먼저 봐라. 그가 왜 웃기려 하는지, 그가 왜 어른의 말을 따라하며 비웃는지 그 속에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신호가 있다. 남자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행동으로 감정을 말한다. 화나면 던지고 불안하면 웃고 두려우면 장난을 친다. 그것이 그들의 언어다. 나는 이런 아이들을 보면 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 아이는 문제아가 아니라 방향이 없는 에너지다. 불길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불길로 쇠를 녹이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교육이란 결국 불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남자아이의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다. 그 불안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가 도발하는 순간, 그가 엄마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번 더 밟을 때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한계 시험이다. 엄마, 나는 어디까지 자유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때 어머니는 분노로 답하지 말고 명확한 규칙으로 답해야 한다. 그 선을 넘으면 이렇게 된다. 이 한 문장이 아들에게는 세상의 구조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된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규칙 속에서 안정을 배운다. 그래서 규칙이 모호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장난으로 그것을 감춘다. 엄마가 진짜 화낼까? 어디까지가 괜찮을까? 이 실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과정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기가 지나야 남자는 세상을 이해한다. 자유에는 경계가 있고 경계 안에 자유가 진짜 자유임을 배운다. 그것이 인생의 첫 공부다. 어머니들이여, 아들이 장난칠 때
화내지 말고 그 장난 속에 숨어 있는 질문을 들어라. 그는 세상의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 법을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가르쳐라. 그 순간 아이는 깨닫는다. 엄마는 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아들은 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남자로 성장한다. 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믿는다. 명령으로 이끄는 법과 함께 걸으며 마음을 여는 법이다. 전자는 즉각적인 복종을 얻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후자는 느리지만 끝내 신뢰를 얻는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대화를 통제 도구로 착각한다. 그래서 상대를 마주보고 앉아 이렇게 묻는다. 오늘 학교 어땠어?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왜 네가 말한 대로 안 하니? 그러나 남자는, 특히 아들은 그런 질문을 받는 순간 문을 닫는다. 그는 신문 받는 느낌을 받는다.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하고 말을 짧게 끊어버린다. 몰라요. 그냥요. 이 두 마디는 대화의 종착지다. 남자는 마주보는 순간 긴장한다. 그의 본능 속에는 시선은 경쟁의 신호라는 기억이 남아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그는 방어를 택한다. 반대로 옆에 서면 마음이 풀린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대화가 아닌 동행이라 느낀다. 나는 늘 임원들과 이야기할 때 책상 너머에서 지시하지 않았다.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도면을 펼쳐놓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물었다. 그때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눈을 맞추지 말고 방향을 맞춰라. 그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림 혹은 게임을 함께하며 툭 던지는 한마디 속에 마음이 녹는다. 그 친구랑은 요즘 잘 지내? 이 부분은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는 대답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흘러나오듯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진짜 대화다. 여자는 감정을 나누며 유대감을 느끼지만 남자는 행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쌓는다. 어머니가 레고를 함께 만들며, 아버지가 낚시를 하며, 리더가 직원과 현장을 걸으며 대화할 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뢰가 자란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았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이 흐르는 환경이다. 서로를 마주보는 긴장된 자리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벽에 부딪힌다. 그러나 옆에서 같은 일을 하며 흘려던진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말하려 하지 말고 함께 있어라. 리더가 직원의 옆에 서면 그는 지시가 아니라 모범으로 느낀다. 어머니가 아들의 옆에 앉으면 그는 잔소리가 아니라 신뢰를 배운다. 진짜 대화는 침묵 속에서도 흐른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숨결과 움직임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든다. 남자는 바로 그 속에서 안정을 찾는다. 남자는 설명을 듣기보다 느낌으로 확신한다.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구나. 그 한 가지 느낌만으로도 그는 움직인다. 아들과 대화가 막힌다고 느낀다면 책상을 사이에 두지 말고 소파에 나란히 앉거나 산책을 나서라. 그때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다. 그 침묵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문을 열 준비를 한다. 나는 많은 리더들에게 말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언어가 아니라 거리다. 너무 멀면 냉정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이 된다. 나란히 걸을 만큼의 거리가 신뢰를 낳는 거리다. 어머니들이여, 아들이 말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는 지금 당신 옆에서 듣고 있다. 말하지 않는 시간도 대화다.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며 그 침묵 속에서 배운 신뢰가 그의 인생을 지탱하게 될 것이다. 나는 평생 조직을 경영하며 존중이란 단어가 얼마나 오해되기 쉬운가를 보았다. 존중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명확함이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존중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 예쁘게 말해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래서 핵심을 피하고 돌려 말하고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끝없이 말을 꾸민다. 그러나 돌려 말은 결국 불신을 낳는다. 사람은 감정보다 진심의 정확함으로 설득된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다. 아들에게 엄마 너무 힘들어. 엄마 이제 아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말은 감정의 호소일 뿐 지시가 아니다. 남자아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남는다. 내가 게임하는 것과 엄마가 아픈 게 무슨 상관이지? 감정은 전달되지만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남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구조로 움직인다. 이 행동에는 이런 결과가 온다. 그 한 문장이 명확하면 그는 바로 반응한다. 나는 회사에서도 수없이 보았다. 상사가 부드럽게만 말하면 직원은 그 말의 핵심을 놓친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되 불필요한 감정이 없을 때 그 말은 오히려 신뢰를 만든다. 명료한 단호함은 냉정이 아니라 책임의 표현이다. 가정에서도 똑같다. 아이에게 민준아, 자꾸 그렇게 하면 엄마 속상해. 이 말은 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감정으로 덮은 것이다. 아이는 감정만 듣고 본질을 모른다. 민준아, 그 행동은 안 돼. 여기까지야. 이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따뜻하다. 왜냐하면 아이는 혼란 대신 기준을 얻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모호함을 미덕처럼 포장한다. 그러나 모호함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명확한 기준과 분명한 언어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자유를 원하지만 경계가 있을 때 더 안심한다. 아이도 직원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 방임이다. 정해진 선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존중이다. 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또 다른 실수는 아이를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이미 정해진 일을 질문형으로 말하는 것이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갈까? 이미 집에 갈 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지시여야 한다. 민준아, 이제 집에 가자.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세상의 질서를 가르친다. 존중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아이의 의견을 묻되 결정은 어른이 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운다. 나는 인생의 많은 실패가 말을 돌린 결과로 생긴다는 걸 보았다. 직원이든 자식이든 사람은 말의 진심보다 말의 방향을 본다. 이 사람이 나를 피하나 아니면 이끌고 있나 그 감각 하나로 신뢰가 생기거나 무너진다. 어머니들이여, 예쁘게 말하려다 아이의 귀를 잃지 말라. 단호함 속의 진심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언어다. 엄마는 화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 이 말 속에는 분노 대신 책임이 있다. 사람은 단호한 사람에게 끌린다. 그 단호함 속에서 안전을 느끼기 때문이다. 말이 부드럽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존중은 감정의 포장지가 아니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일수록 돌려 말하지 말라.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더 큰 상처가 돌아온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정의한다. 존중이란 상대가 당신 말이 맞다고 느끼게 하는 힘이다. 그 힘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행동에서 나온다. 그것이 어머니의 품격이며 리더의 권위다. 나는 조직을 경영하며 배웠다. 통제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통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기분이 좋을 때는 관대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폭발한다면 사람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똑같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훈육할 때 그때그때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고 바로 반응한다. 설거지를 하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너 아직도 핸드폰 보고 있니?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이런 순간적인 통제는
아이의 잘못보다 엄마의 기분 변화로 느껴진다. 그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 엄마는 어제는 괜찮다더니 오늘은 왜 화를 낼까? 규칙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혼란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일관된 구조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복종한다.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다. 예고된 통제는 그 법을 만드는 일이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라. 민준아, 엄마는 한 번 경고하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해야 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더도 똑같다. 규율을 만들었으면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예외를 두면 조직은 그 틈으로 무너진다. 아이도 그 틈을 안다. 오늘은 봐주겠지. 이 생각이 쌓이면 훈육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나는 늘 강조했다. 통제에는 예고가 필요하다. 지금 이 행동을 계속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미 선택지를 안다. 그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 이것이 진짜 교육이다. 예고된 통제의 가장 큰 장점은 화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가 대신 일한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제 이렇게 된다. 이 단순한 논리가 아이의 마음에 남는다. 그는 엄마는 화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배운다. 그 순간부터 엄마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신뢰가 된다. 나는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다. 직원에게 수십 번 경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는 상사, 아들에게 예쁘게만 말하다가 끝내 폭발하는 어머니, 그 둘의 공통점은 예고 없는 감정의 폭발이다. 이 폭발은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단지 관계를 멀게 만든다. 통제는 화를 내는 일이 아니다. 통제는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통제해야 한다. 그 원칙은 미리 말해지고 지켜져야 한다. 어머니들이여, 아이가 도발할 때 화내지 말라. 그 아이는 지금 엄마의 일관성을 시험하고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조용한 행동의 일치다. 민준아, 엄마가 말했지. 이제 방으로 가자.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말 뒤에 행동이 따를 때 아이는 세상의 질서를 배운다. 나는 인생을 통해 확신했다. 말보다 행동이 교육이고 경고보다 예고가 권위다. 화내는 사람은 순간을 이기지만 예고하는 사람은 시간을 이긴다. 진짜 통제는 분노가 아니라 평정에서 나온다. 침착한 목소리로 기준을 말하고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뿌리가 내려간다. 아이의 세계는 아직 혼란스럽다. 그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예측 가능한 질서다.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화내는 세상보다 항상 같은 원칙이 작동하는 세상이 더 따뜻하다. 그것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정이자 사랑이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다루며 느꼈다. 남자는 사랑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남자는 인정으로 움직인다. 사랑은 따뜻하지만 인정은 방향을 준다. 사랑은 품어주지만 인정은 일어서게 만든다. 남자는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그는 나를 쓸모있는 존재로 봐주는가를 묻는다. 아이 시절의 남자도 똑같다. 그는 엄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 엄마는 나를 귀하게 보나 아니면 문제아로 보나 그 판단이 그의 태도를 바꾼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사랑한다보다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해야 한다. 민준아, 네가 에너지가 넘쳐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힘이 언젠가 큰 힘이 될 거야. 이 한마디는 천마디의 사랑보다 깊게 밝힌다. 남자는 칭찬이 아니라 인정을 원한다. 칭찬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인정은 신뢰처럼 들린다. 잘했어. 보다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이 말이 남자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수많은 직원들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은 비판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 그를 믿는 눈빛 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다시 일으킨다. 남자는 그 순간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끼며 다시 움직인다. 아이에게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한다. 아들이 실수했을 때 그를 꾸짖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민준아, 넌 원래 잘할 수 있는 아이다. 이번엔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야. 이 한 문장이 지적을 성장으로 바꾼다. 남자는 자존감이 바닥일 때 충고를 들을 수 없다. 그는 방어적으로 굳어버린다. 하지만 자존감이 채워져 있을 때는 같은 말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인다. 그래서 훈육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것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묻는다. 아이의 자존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대답한다. 그의 작은 성취를 진지하게 다뤄주라. 그가 만든 레고, 그가 그린 그림, 그가 한 선택에 잠시라도 멈춰서서 말해주라. 이건 네 생각이구나.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내면에 존중의 씨앗을 심는다. 남자는 사랑받기보다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사랑은 그를 편하게 만들지만 인정은 그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랑이 포근한 담요라면 인정은 그의 뼈대를 세워주는 기둥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인간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만 변한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온다. 그의 장점을 알고 그 장점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존중이자 최고의 교육이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지적만 한다면 그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진다. 하지만 잘한 것을 발견해 말해주면 그의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달라진다. 그때부터 훈육은 대화가 되고 대화는 성장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모든 남자는 크든 작든 나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나길 바란다. 어머니가 그 첫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때 아들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엄마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남자는 사랑으로 위로받지만 인정으로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남자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며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한 연료다.